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창업 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 황지선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O2O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데요. 이 중에서도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새로운 변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는 인간 삶에서의 기본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하는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을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기업이나 브랜드의 호감을 이미 갖고 있는 타겟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같은 정보라도 기업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이 동경하는 인플루언서나 같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정보에 더 높은 신뢰를 갖는 경향이 있죠. 커뮤니티 마케팅은 이런 기업 목적과 고객의 기대치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쌍방향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고객의 의견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실제 향후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회원들끼리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입소문으로 신규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회원들끼리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하면 자연스러운 입소문의 마케팅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획일적인 미디어 마케팅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또한 타겟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타겟 선정에 실패할 경우 회원 확보와 마케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이벤트의 개최나 지속적인 커뮤니티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마케팅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 공유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 체류 시간이 길고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 DB가 풍성해지겠죠. 회원들 간 교류할 이벤트를 개최한다든지 기업의 컨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회원들 간의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겠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커뮤니티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신사라고 하는 쇼핑 앱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왜 무신사인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다. 이래서 무신사라고 합니다. 2001년 프리첼 커뮤니티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죠. 단순히 옷, 신발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요. 페피들, 즉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놀이터로 포지셔닝을 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룩북을 제작하고 사진, 매거진, 컨텐츠들을 생산하면서 회원들의 스타일 후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옷을 사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타일 트렌드에 대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이런 커뮤니티를 비즈니스로 끌어들이는 단계에서 광고성 컨텐츠가 공유될 경우 회원들의 반감이나 광고성에 대한 순수성의 훼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성공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무신사의 경우는 커뮤니티 요소가 강한 플랫폼인 비목적성 소비를 유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2015년 이웃끼리 중고 상품을 사고 파는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로 시작되었는데요. 지역 맘카페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신 근처의 마켓, 당근마켓.
이름처럼 이웃끼리의 연결이 핵심인 커뮤니티의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죠. 처음은 지역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했지만 주변 소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했다고 해요. 초기에는 각종 초대 이벤트 등을 통해서 회원 확보를 해 나갔는데요. 초기의 이벤트 트래픽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용과 재방문율을 의미하는 리텐션이 아주 높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웃 간의 정이 사라져버리는 언택트 시대, 디지털 시대, 일반 마켓 플랫폼은 거래에 집중하는 반면에 당근마켓은 플랫폼이 아닌 지역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접근한 것이죠. 비슷한 사업 모델에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사업으로 성장시키느냐가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국으로 오픈한 당근마켓은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월 이용자 수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국내 전체의 쇼핑 앱 2등으로 등극했죠. 인당 사용 시간이 3.16시간, 한 달 기준 평균 앱 실행 빈도는 20일 기준으로 9.32일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평균 앱 사용 시간 2.93시간에 비해서 3배 이상 잔류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당근마켓은 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시장을 반대로 더 집적한 커뮤니티로 묶고 있습니다. 거래를 위해서 거래 전에 거주하는 지역 또는 활동 지역을 GPS 인증이 필요한 그런 어플이죠. 더 집적된 커뮤니티 그리고 거래량이 풍성한 지역은 동네 범위를 더 줄이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화 정책인데요. 인터넷으로 대다수 기업은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근마켓은 내 근처 6km 이내로 더 집적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이란 슬로건이 참 어울리네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에 우리가 더 관심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유입 유저와 페이드 유저의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연유입 유저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공허함과 상실감 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를 활용한 비즈니스 마케팅이야말로 이런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쌍방향성의 커뮤니티 마케팅은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죠.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커뮤니티들이 아직 많은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마케팅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창업 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 황지선이었습니다.